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리플의 주요 뉴스가 떴죠. 리플이 고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20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CM이 암호화폐 선물 계약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테스트 환경에서 오류로 공개된 베타 페이지이고 선물 상품 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식고 시가총액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리플에게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략자산 비축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보시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만 콕 집으며 전략 비축 검토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리플이 전략 비축 가능성도 많이 올라갔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SEC의 회계 지침 중 SAB 121이 공식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은행업계에 암호화폐 결제 도입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더욱 인정받아 앞으로의 앞날에 있어 가치가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인의 대장 비트코인의 시황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는 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이 오르면 하락도 있고 하락이 있으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큰 추세 자체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가격이 내려온다면 주워 담을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존에 떠돌던 이야기처럼 비트코인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가상자산 행정 명령이 통과가 됐을 때에는 전략적 비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에서 안정성으로 바뀜에 따라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 차트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잠시 보자면 가격이 고점을 뚫고 올타임 하이를 만들고 나서 볼륨량을 보면 매수량이 이만큼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꼬리를 말고 내려왔고 스윕의 형태를 보여줬죠. 이후 가격이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 가격이 빠질 때와 가격이 상승할 때의 볼륨량을 보면 상승할 때의 볼륨량, 하락할 때의 볼륨량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이후 재차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저점과 높은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인데요.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다시 탈환을 못하면서 가격이 재차 빠져주었죠. 이때 거래량은 또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이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 가격이 올라갔지만 재차 고점을 또 높이지 못하고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빠지고 있다가 매수세가 터져주었는데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 하락분에 대한 매도세를 넘기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추가적으로 고점을 못 넘겼고 이 하락분의 매도세를 집어삼키는 매수세가 출현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이 이번에는 쭉 빠져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런 하락형 가틀리 패턴이 존재하죠. 이 가틀리 패턴의 2차 익절을 이 구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익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못 넘겨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 2차 익절까지는 갈 것 같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리냐, 이 총 횡보하는 구간에 대한 제일 매물대로서 강한 구간이 이 빨간 라인입니다. 그리고 2차 익절에 대한 가격도 이 라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한번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는 많은 양의 유동성 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먹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매수세가 터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타임 하이 구간에서 가격이 수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재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반등했던 이유를 봤을 때에도 이러한 구간엔 많은 매수량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과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호재거리의 뉴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유동
유동성이 제공되고 있어 오히려 가격을 한번 떨구면서 매수량을 털어내며 재차 올라갈 곳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레벨 0.6에서 0.79에 대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 안에 보시면 작은 공정가치 갭이 보입니다. 이 공정가치 갭은 IFVG라고 해서 반전 공정가치 갭인데 하락하면서 공정가치 갭이 생겼던 걸 상승하면서 공정가치 갭으로 다시 만들어서 반전 공정가치 갭이랍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꽤나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이고 이 구간에 매물대 또한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유동성을 먹으면서 한번 내려와 이 POC 라인과 매물대 공정가치 갭이 겹치는 이 박스권에서 가격이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격이 내린다면 이 자리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추세 라인을 뚫을 때 분명히 돌파 매도를 잡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돌파 매도를 잡을 때는 가격이 뚫고 가격이 재차 되돌림을 줄 때 리테스트가 발생하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면 때 매도를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하고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 중이기 때문에 재차 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회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딱 30초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매 가이드라인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보기 편하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1월 19일 일요일 솔라나 언급드리며 매수가 38만원대로부터 20% 이상 상승이 나오며 당일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가장 편하고 빠르게 수익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제공 중이니까 걱정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의 메인인 리플의 소식을 같이 살펴봅시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알트코인 전략 비축 가능성인데요. 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23일 현지 시간 기준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비트코인을 찝어서 이야기한 전략 비축이 아닌 포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며 검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리플 전략 비축 가능성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러한 가능성으로 알트코인을 포함한 전략 비축 명령이 내려진다면 공식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화폐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유동성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또 SEC의 SAB 121을 폐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SAB 121이 뭡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 지침 중 하나인데요. 전통 자산 시장인 은행 같은 곳에서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한다면 그 자산은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기록이 되고 만약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예시로 해킹이나 분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 기업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채로 기록하도록 강제했던 이 SAB 121이 폐지가 됐기에 이제 은행은 가상자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폐지 조치로 인해서 미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등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있어 리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미 내부 거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과 협력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된다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의 가치는 엄청난 큰 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리플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도 한번 봅시다. 우선 리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고 하나의 박스권을 이루며 가격이 통합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권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채널로 보았을 때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높은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에 있어서도 리플의 미래적 가치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가치를 봐서라도 아직은 팔 때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리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가격이 현재 4,000원대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리플이 10,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 모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있어 가격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중간 라인을 기준으로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간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내일부터 설 연휴이며 그리고 주말 시작이죠. 그래서 비트가 혹시나라도 빠지면서 리플도 같이 빠지고 이 중간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가격이 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수입이 나오면서 박스 안으로 회귀한다면 이때 롱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중간 라인을 뚫지 않고 가격이 상승한다면, 가격의 반응을 관찰하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했을 때 가격이 다시 내려와 지지를 받는다면 대략 3.2불 정도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플의 현재 상황 속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라인과 자동 시그널 지표까지 무료이니까 위에 번호로 8번 보내셔서 신청하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